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투자 혹은 트레이딩 강의를 구매해 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테슬라 차트를 들고 왔는데요. 조금 SCT로 분석을 조금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고요.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었는지 ICT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여기에 형성된 SMR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쪽에서 이 바이사이드 리퀴디티에서 현재 급한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이 나온 것은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고점에 몰려있던 유동성을 흡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스탑로스죠. 유동성 수입을 일으키고 즉 리퀴디티 수입을 일으키고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 가격이 여기서 더 상승을 해서 고점을 터치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하락할 것인가 여기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러한 상승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SMR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R 구조에서는 수입이 발생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 수입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점이 수입이 되었을 때 구조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기점이 되는 것이 오더블럭 혹은 CISD가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일봉상에서는 마지막 하락 캔들이 이 부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CISD 혹은 오더블럭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 강한 상승 캔들이 나와서 몸통으로 마감됨으로 추세가 반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우리가 진입을 할 수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쪽에 FEG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현재는 일봉 차트인데요. 4시간 봉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FEG 영역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CISD 영역을 가격이 넘어서 줄 때 CISD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캔들이 넘어갈 때 FEG가 이런 큰 FEG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로우 리스크 바이로 매수를 하였다면 이쪽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겠고요. FEG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격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1시간 봉 차트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이쪽 FEG 영역에서 반응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 영역에서 매수를 예상을 하였다면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였다면 그러면 이 1시간 봉에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차트와 페어가 되어 있는 5분 봉으로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5분 봉으로 들어가 보면요. 5분 봉으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MR 구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SMR 구조가 나왔고요. SMR 구조라는 것은 수입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캔들이 나오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현재 더 높은 타임 프레임의 FEG 영역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SMR 구조가 나온다면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조를 뜯어보면요. 여기서 수입이 나오게 되었고 또 CISD는 이 캔들 시가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그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캔들이 나와 주어야 하고요. 이때 FEG가 형성되게 됩니다. FEG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FEG 영역에서 가격 반응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반응이 이 FEG 영역에서 나온 것을 확인을 하였다면 그러면 이후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또 되돌림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왼쪽에 사우스사이드에 FEG 영역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 FEG 영역에서 되돌림을 줄 때 우리는 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FEG 영역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FEG가 형성이 되었고 또 여기서도 FEG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FEG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이러한 로우 리스크 바이에서 진입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FEG가 형성이 될 때 진입을 할 수가 있었겠고요. 근데 이처럼 FEG가 여러 개가 형성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가지 툴을 사용해서 어떤 FEG가 효율이 좋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올라가는 와중에 이쪽 부분의 FEG에서 저항이 나올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셀 사이드에 여기도 FEG가 있고요. 여기도 FEG가 존재하는데 이쪽 FEG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리밸런싱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위쪽의 FEG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아직 리밸런싱이 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 가격대에 도달을 했을 때 큰 관점에서는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줄 것임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되돌림을 줄 때 RCT 방법론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형성된 FEG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러한 툴을 사용해서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영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력기관 중앙은행이 매수를 할 때는 디스카운트 영역에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할 때는 프리미엄 존에서 프리미엄 영역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퀄리브리엄 영역에 가격이 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갭을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퀄리브리엄을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중단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 상승을 한 것입니다. 여기 갭도 또한 리밸런싱을 해주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셀사이드 리퀴디티를 또 수입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도 작게 수입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쪽에서 SMR 구조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SMR 구조가 발생을 했고요. 또 이 정도 크기의 SMR 구조가 갖는 MMBM 구조 안에서 또 SMR 구조가 작은 관점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더블럭을 터치를 하고 가격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SMR 구조를 알고 있었고 또한 가격이 FEG 영역을 리밸런싱하러 이동한다는 사실과 또 이퀄리브리엄을 리밸런싱하러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진입 기회는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ICT에서는 주로 지수와 또 외환에 대해서 다루기는 하지만 미국 주식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진입 기회들이 있었고요. 이 차트는 5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관점에서 이런 진입 기회들을 찾을 수 있었고 1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영역이 굉장히 작은 영역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큰 관점에서 또 SMR 구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랙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유사성을 갖는 그러한 구조라는 것이죠. 큰 구조 안에 작은 구조가 유사하게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 ICT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이 바이사이드에 FEG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트는 4시간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로 넘어가면요. 이 정도 크기의 SMR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저는 이쯤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테슬라 주식을 단타를 하진 않기 때문에 1시간봉 차트, 4시간봉 차트, 또 일봉 차트 이렇게 보면서 이쪽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일단은 셀사이드에 있는 이러한 오더블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 오더블럭 내에서 저항을 계속 맞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한 번 더 맞고 이렇게 올려준 모습인데요. 이렇게 저항이 나타난 부분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캔들을 만들면서 상승을 해준다면 그러면 다시 되돌아왔을 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현상을 SL 플립이라고 부르고요. 지지와 저항이 뒤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가격이 상승하고 나서 의미 있는 어떤 고점에 이르렀을 때 가격이 여기서 되돌림을 주거나 아니면 강하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캔들로 뚫어주고 나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것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되돌림을 주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지정가를 걸어 놓았었고요. 현재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면 아까 우리가 작은 타임프레임에서 5분봉에서 본 것과 같이 이쯤에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배 ETF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짧게 트레이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거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선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러한 가격대를 지켜주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이쯤에 주요한 라인을 터치하면서 수입을 일으키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이동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 진행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시간봉 차트인데요. 이쪽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어떤 SMR 구조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사이드에 있는 이런 FEG 영역에서 갭을 채워주고 가격이 상승한 모습인데요. 만약 이쪽에서 가격이 수입을 일으키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낮춰주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SMR 구조를 만들어주고 상승을 하였다면 크게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차트 모습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계속 홀딩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더 떨어지면서 또 하방으로 향하는 그러한 SMR 구조를 만들면서 추세 전환이 예상이 된다면 약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본전에 나오는 그러한 전략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저점을 수입을 하는 것까지 보고 포지션 정리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저점이 셀사이드 리퀴디티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현재 이쪽에 스탑을 걸어놨겠죠.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정도로 내려서 모든 스탑을 터뜨리고 또 올라간다면 그들에게는 또 효율적인 그런 가격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이렇게 예상한다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ICT에서는 유동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을 근거로 차트와 또 가격 이동을 추론을 하게 되면 가격 예측이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직접 배워보시고 이렇게 해보셔야지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가격이 이쪽 고점까지 터치를 하러 갈 것이냐. 만약에 고점까지 터치를 하러 간다면 ICT적으로 좋은 모습의 MMBM이 완성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어쨌든 가격은 확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고점까지 올라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ICT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요한 부분, 셀사이드에 있는 오더 블럭을 또 지켜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이쪽을 수입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SMR 구조를 완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고점 부분까지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러한 구조는 이제 MMBM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력기관 중앙은행이 개미들이 너무 많이 탄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가격을 한 번 더 저점을 낮추든지 해서 털고 나서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에 오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ICT를 사용해서 차트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입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러한 점들을 또 보여드리고자 이 차트를 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작은 부분들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손익비 좋은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테슬라 주식은 단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윙 정도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한 SR 플립 지점에서 진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러한 저점들이고요. 이러한 저점들이 수입이 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가격이 내려온다면 이런 것들을 또 수입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가격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수입을 일으키고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내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반전돼서 올라갈 것이라면 이 안에서 SMR 구조가 나오는지 작은 타임프레임에서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SMR 구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반전 신호가 나오는지 반전 구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되돌림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점에 스탑을 잡고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ICT는 확인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잘 잡고 있다면 트레이딩에서 그리고 주식 거래에서 또 투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 본래는 제가 그 강의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도 투자 혹은 트레이딩 관련된 강의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아무것도 모를 때 구매를 했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익숙해지고 나서 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하였고요. ICT 관련 강의는 아니고 다른 강의였는데 사실은 그 강의의 내용 가운데 95%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구매한 이유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강의가 설명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얻기 힘든 그러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구매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95%의 내용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불한 금액이 제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들여야 했을 어떤 노력이나 시간 또 에너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작은 돈이었다고 해서 강의 수강료가 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한 가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 5%, 강의의 5% 내용만 저에게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지식이었지만 그것만 해도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어떤 강의, 또 전자책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배우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정보나 또 지식, 또 전자책, 또 영상 강의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개인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전자책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영상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강의를 선택적으로 구매를 해서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쨌든 전자책을 만들고 또 영상 강의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도 해보았고 또 저의 전자책과 또 영상 강의를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과 또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이러한 판매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 방식이 굉장히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방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책과 영상 강의로 투자와 트레이딩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완강을 하는가라는 그러한 주제의 어떤 기사인데요. 보시게 되면 5에서 15%의 학생들만이 그 온라인 코스를 마쳤다고 합니다. IC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이클 허들스턴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 거의 10% 정도가 처음 영상과 또 마지막 영상의 조회수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밖에 끝까지 본 사람이 없음을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자책 혹은 영상 강의를 구매를 해도 이것을 끝까지 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85%에서 95%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지만 사실은 이것을 전부 다 맞춰야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강의를 만든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습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모두 완강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탈피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책과 영상 강의를 한번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면 그러면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편하게 했을 때 사실상 이러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말하는 그 완강률을 85%까지 끌어올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코호트 기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학습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저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전자책과 또 영상 강의를 그저 한번 전달해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그런 교육이 아니고 한 달간 함께 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또 시험도 보고 급수도 올리고 또 학습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또 커리큘럼을 짜고 하는 방식으로 이 완강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을 알게 된 것이죠. 더 어려운 방식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 수강생분들이 훨씬 더 얻어가는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서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전자책도
있고 또 영상 강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단순히 어떤 자료가 아니고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커뮤니티도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남기게 되면 제가 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질문과 답을 또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학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먼저 배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더 강화하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코호트 시스템에서는 팀별로 모여서 토론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트레이딩과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5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한 팀으로 모여서 같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커뮤니티 장을 또 교육 내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5%또 15%의 어떤 완강률밖에 보이지 못하는 기존의 전자책 혹은 영상 강의 판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서는 또 라이브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인 그리고 귀중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았더라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심리, 어떤 트레이더의 생활, 또 마인드셋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내용들은 사실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렇게 이목을 끄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서 혹은 어떤 강의에서 흔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라이브 강의는 어쨌든 교육을 위해서 진지하게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강의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을 때 또 이러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혼자서는 한 달 안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도달하지 못할 수준의 성장이 이 교육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ICT 트레이딩 PT 1기가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2기는 아마도 7월 15일과 8월 초 사이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1기에 더해서 더 많은 내용의 강의가 추가가 될 것이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을 더 보완을 해서 훨씬 더 유익한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이러한 교육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 최대한 수강생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ICT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트레이딩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ICT 트레이딩 PT 2기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교육이 있었다면 아마 두세 번이라도 들었을 텐데 애초에 제가 이런 교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트레이딩을 시작했을 때 정말 암흑 같은 그러한 터널을 지나온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뭘 하나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주변에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누구 하나 인터넷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의지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또 트레이딩 학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하였는데 지금 와서 또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교육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일종의 이제 자아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 1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1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2기에도 참여하시게 되면 20에서 25% 정도의 할인을 해드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1급과 마스터 강의를 추가를 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데 조합해서 또 실전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면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기초적인 입문 강의들도 어느 정도 강화가 되겠지만 또 1기에서 다시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급과 또 마스터 강의도 보강을 해서 더 완전한 ICT 트레이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육이 3기가 있을지 4기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잘 구상을 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초대장을 작성해 주시고 적당한 때에 2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2기 초대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의팔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성공팔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저는 어떤 지식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매해서 습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 기술을 이제 공짜로 얻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지식이든 대학에 가서도 돈을 내고 배우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로 등록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유튜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짜로 모두 전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교육이 수강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한국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혼자서 하시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혼자서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수강비라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일정 비용을 내고 또 합리적인 일정 비용과 또 한 달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질의문답,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신다면 참여해 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